자, 저희 보내주신 메일 중에 몇 개를 소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본격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먼저 해드릴게요. 그 대구 살고 계시는 72년생 44살 남성분입니다. 예, 익명 처리 부탁하셨고요. 저희가 틀림없이 해드립니다. 이분이 메일을 보낸 이유는 당뇨병 때문이신데요. 간단한 정보를 드리자면 키 170 그리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몇 년 전이고 88kg 약간 과체중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열심히 하셔서 체중을 75kg까지 10kg 넘게 줄이신 겁니다. 고지혈증도 많이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허리 둘레도 38인치에서 32인치로 많이 줄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서 본인이 건강해지신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화 혈색소 수치 검사도 정상으로 2번 연속으로 연거푸 후 이제 그게 측정이 된 겁니다. 당뇨 약도 용량을 점점 줄이고 있고 석 달 전부터 다이아백스 250mg 복용 중이시라고 하셨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당뇨약을 좀 한번 끊어보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끊으면 수치가 좀 올라가고 그럴 텐데, 암 예방 효과 계속, 그것도 있는데, 좀 계속 복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본인이 워낙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약을 먹어야 되나, 당뇨약을.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리 당뇨가 정상 수치가 됐을 때는 약을 끊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환자분이 문의했던 그 부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암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약을 더 먹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말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 항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항암제, 둑소르빗이라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메포민 계통의 약을 먹어서 암이 예방이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 임상경과학이 나온 게 아닌데 그런 계통을 얘기를 해서 약을 더 먹게 했다는 그런 조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약을 끊어보고 조금 더 노력해서 정상화되게 약을 끊고 유지를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당뇨병이 아주 대표적인 난치병이잖아요. 그런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당뇨병 자체가 여러 유방암, 대장암, 이런 그 암의 위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교정되지 않았을 때 암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현재 정상인 상태, 혈당이 정상치고 그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면 이게 이제 6개월치를 반영한 6개월치의 과거 6개월치의 나의 혈당이 정상이었다는 걸 의미하니까 상당 부분 교정이 잘 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약이 들어간 결과죠. 만약 약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만약 정상 혈당이었다면 약이 들어가면 아마 저혈당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는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상 혈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 되게 많이 생활 습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혈당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인슐린이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았던 그 비만이 고도 비만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라면 한번 끊어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면. 네. 그래서 일단 이 선생님의 말씀은 원래 주류 학회에서 그러니까 이 내분비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계속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정상이 되는 계속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 학회에서 하시는 말씀 그게 맞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도면 한 번쯤 끊는 걸 시도해 봐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저도 해봅니다. 당뇨병의 원인 모두가 그냥 생활 습관인가요? 먹는 것,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형 당뇨병이 있죠. 그다음에 인슐린은 원래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는데 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문제, 그다음에 인슐린이 또 잘 나오긴 하는데 잘
그 활동을 잘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당뇨병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생활습관과 관련된, 근데 그 당뇨병이 있는데 생활습관과 관련된 당뇨병도 약간의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전적인 유전적으로 성향이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예. 그쪽이 발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성향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좀 더 나중에 되면 좀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당뇨병의 원인도 좀 다양합니다. 그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가설은 네. 이그조스천 치열이라고 이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살아가면서 이형 당뇨 기준으로 점점 피곤해져서 그 분비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비된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더 분비하게 되고 더 분비하다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베타세포죠. 베타세포가 피곤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스탑되게 될 때 이제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죠. 췌장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피로인데 피로도 많으신 이게 분이라고 뭐냐면 그랬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현대인의 빠른 식생활 습관과 이제 결부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섬유질의 양이 많아서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대단히 많이 씹고 그리고 이게 천천히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들어오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천천히 해도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금방 씹어도 그냥 금방 꿀꺽 삼켜도 되는 음식이 너무 많고 거기에 당분이 되게 높아졌어요. 넘으면 그러니까 췌장이 상당히 한꺼번에 많이 분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췌장의 그 인슐린 분비 세포가 빨리 지친다. 소모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예열하고선 좀 달려줘야 되는 그런 경유차 네. 아끼는 분들이 좀 예열하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나가시잖아요. 걸고 나가시잖아요. 좀 그렇게 좀 워밍업을 좀 췌장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설탕범벅된 단 음식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이 원장이 몸이 발음을 망가져버리는. 적였던 이그조스천 시어리가 사실은 그건데. 피로 이론. 네. 그게 또 당뇨병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구갈병이라고 보통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소갈증.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런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세 가지 증상을 메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 많이 찾고 많이 마시고. 그런 병이 옛날에 우리 임금 조선실록에도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서민들한테는 조금 적었었어요. 그 기록이. 네. 기록을 보면. 그래서 잘 먹는 사람들,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단 걸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네. 서민들한테는 사실은 당뇨병은 약간 거리가 있었다고 좀 보여요. 과거에는. 근데 현재 오면서 탄수화물 과당 섭취가 많아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당뇨병 인구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암 발생 원인에 그 당뇨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 성분이 결과적으로 암을 먹잇거리가 되면서 그것이 암이 자란다는 여러 가지 지금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귀가 솔깃해지는데 당뇨병 환자들 중에 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말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네, 그건 너무 팩트예요. 아, 그래요? 네, 당뇨병 환자는 모든 암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거기서 어머. 이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과 비슷하게 생긴 성장 인자인데 네. 그건 강력한 항암 원인이죠. 그게 항암 팩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에게 그 인자가 많고요. 네. 그래서 그건 각종 암을 상당히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일으키느냐까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있는 암을 키우는 건 맞는데 그게 암을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느냐는 좀 논란이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밝혀지는 분명히 거예요. 있는 암을 크게 하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느냐에 대한 아니다. 원래 있었던 걸 크게 한다. 아니다. 일으킬 수도 있다. 요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있는 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혈당 높은 분이 당뇨병이. 그래서 그러면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조절이나 생활 습관 조절 같은 걸 필수적으로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혈당을 조절하면 네. 그런 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혈당을 낮추면 내가 당뇨
그 병 증세를 개선시키면 암 위험이 낮아진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임채선 선생님, 그 당뇨 환자들이 이런 뭐 당뇨 수치 떨어지는 약을 이제 그냥 일반 병원에서 뭐 처방받아서 먹고 한의원으로 와서 뭔가 좀 몸을 그쪽으로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하기 위해서 한약을 찾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실까요? 꽤 있어요. 우선은 조절이 안 되는, 인슐린으로 조절이 좀 안 되는 분들도 가끔 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오는 거는 저혈당에 자주 빠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 조절을 조금, 아주,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하다 보면 혈당 조절을 하다 보면 저혈당에 자꾸 저혈당에 거죠. 빠져서 보통 당뇨 환자들이 한의원에 많이 오는 사람들은 저혈당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게 본인이 저혈당인지 몰라요. 네. 뭐 기력이 없어요, 식은땀이 나요라고 왔는데 그 보면 저혈당이 증세예요. 저혈당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약간 당뇨약을 줄이게끔 얘기를 하고요. 네. 약간 단 걸 먹거나 규칙적으로 습관을 해서 당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뭐 보약 형태에서 기운 나는 형태로 약을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뇨 환자가 한의원에 올 때는 저혈당 환자가 많이 온다. 그러면 당 조절을 좀 잘하고 음식 섭취를 조금 균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서 보내드리죠. 내가 지금 저혈당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SBS 뉴스를 통해서는 건강라이프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 한 30-40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자체가 상당히 치매 위험도도 높이고 암 위험도도 높여서 엄격하게 그 혈당을 관리해왔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면 가끔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네. 저혈당의 증세는 대부 3에 잘 나옵니다. 표현이. 어떤 장면이죠? 알파치노 대부가 교황님을 찾아갑니다. 교황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 와중에 저혈당에 빠져요. 그래서 막 식은땀 흘리고 발버둥을 떨어서 그 교황님께 말씀드려 저 쿠키나 과일 주스 달라고. 그래서 그 다른 신부님이 쿠키와 과일 주스를 주니까 그걸 먹은 다음에 다시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는 건데 상당한 위기입니다. 저혈당이 지속되면 목숨까지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라는 거 있습니다. 쓰러져서 정말 위중하게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저혈당에 빠지는 사람들이 과연 그 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해봤더니 저혈당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도가 4배 이상 높아졌어요. 뇌의 영양분은 당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연관이 있나 그러니까 보네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더라도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2배 정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저혈당에 빠지면 그것보다 더 뇌에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새롭게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저혈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은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항상 그분들 사탕이나 초콜릿 항상 상비하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에 빠지면 안 되죠. 그때 바로 드셔야 되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혈당에 빠진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치료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혈당에 빠진 경험으로만으로도 치매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한두 번만으로도 치매 위험도가 확 올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혈당은 시시때때로 뭐 빠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뇌를 굶겨서 그렇게.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당뇨병이라고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닐지언정,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 당 떨어졌어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손 떨린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단 걸 좀 먹어줘야 기분이 좋아지고 그다음 일상을 이렇게 좀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흔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고 고백하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배가 많이 고프거나 뭘 잘 못 먹고 계속해서 생방이 이렇게 쭉 이어지거나 녹음이 이어지거나 그래서 오후까지 뭘 못 먹으면 손도 살짝 떨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당뇨병 증세일까요? 저혈당 증세일까요? 위험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혈당 증세인데 김성 아나운서가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아침에 안 하고 커피라든지 달짝지근한지 빵 조금 먹고 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당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요. 근데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밥힘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밥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 육탄당인데 그게 서서히 분해되면서 서서히 당을 분출해주게 돼요. 네. 근데 과거에 만약 도전 기술이 떨어졌을 때 조선시대 때는 현미처럼 도전 기술이니까 더 천천히 에너지가 나고 오래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도전 기술이 발달돼서 좀 빨리 분해가 돼요. 쌀도. 그리고 빵이라든지 케이크, 그다음에 떡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분해되는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빨리 당이 올라가서 에너지가 확 나지만 그만큼 속도가 당이 훅 떨어져요.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밥 숟가락을 좀 뜨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떡은 어때요? 떡? 떡도 당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아, 그래요? 떡빵 같은 거는 당뇨 환자들이 금기 사항이 돼 있어요. 떡 요만큼 하나에 밥 한 공기 정도의 당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밥에 밥 양도 정해주지만 그런 그 고 탄수화물 계통 쉽게 당으로 바뀌는 것들은 당뇨병 환자한테는 절대 금기로 돼 있어요. 저 당뇨병 환자인 거예요? 아니죠.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받으실 때마다 그런 말씀 안 들으니까 당뇨병은 아니신데, 그러니까 혈당이 좀 떨어진 증세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밥을 먹으러 가기도 좀 그렇고 뭐 어머니가 떡 얼려주신 거 밥 대신 먹어라. 근데 그 떡도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빨리 그렇게. 떨어져요. 밥보다는 그러면 빨리 그거 떨어져요. 말고 뭐가 좀 해결책이 될까요? 칼로리 밸런스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근데 자꾸 그런 과자인데. 인스턴트 형태나 짧고 간단한 걸 요구할수록 자기 몸은 그만큼 공백이 많이 생겨요.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일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할 때 중간중간에 잠깐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먹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당분 있는 걸 먹게 되면 아까 이그조스천 시어리에 의해서 피로 이론에 의해서 피로해서 또 그거는 또 췌장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니까 식사를 좀 제때하는 습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식사 제때하지 않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바라는 건 사실 좀 무리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요즘에 방송 지금 저희 SBS 여기 우리 SBS 방송에서 나오는데 저는 뭐냐면 음식 하나로 뭐 건강기능식품 뭐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방송은 참 싫어요. 슈퍼푸드라고 해서 많이들 찾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밥 맨날 굶고 그다음에 운동 안 하면서 그런 슈퍼푸드만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게 될까요? 그게? 좀 욕심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욕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뭐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달짝지근한 밀크티를 마시면서 살짝 죄의식이 드는 것도 이건 또 아니죠. 아침 안 드셨으니까 이 정도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드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시면서 방송을 할게요. 자, 우리 대구에 사시는 정말 관리 잘하신 당뇨병 환자이신 44살의 남성분, 지금 두 분의 우리 임 선생님과 조 기자님의 의견은 살짝 약을 한번 끊어볼 수도 있다. 네, 끊어볼 수도 있다. 있다. 대신 자기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결론이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관리 받기 때 한번 끊어보고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혈당 검사 이런 거 정기적으로 검사 받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담당 선생님도 오케이 그럽시다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당뇨병 확진까지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저처럼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일단 당뇨병이 걸려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저혈당도 뭐 뇌에도 안 좋다고 하시고, 또 당뇨 환자들이 암 유발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미리미리 당뇨병 확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